관계가 개선될 것처럼 보였던 파웰과 트럼프의 사이가 이번 FOMC 회의를 기점으로 다시 틀어질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특히 파웰의 비트코인 소유 불가 발언과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11만 달러 육박했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9만 6천 달러까지 밀려난 상황에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장국경의 시분의 한상추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어제 하루 만에 이제 다우지수의 경우 1,000포인트 넘게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다우지수는 다행히 오늘은 상승했고 S&P와 나스닥은 소폭 밀려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진정된 흐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그 최부하 캐스터께서 K가 내 40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이 비싸네요. 그래서 예. 우리 주가는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것 좀 여유롭게 사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예.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고 있죠. 어제 그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12월 FOMC 점도표 파동 때문에 예. 1,000포인트 넘게 떨어졌었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얘기했었습니다는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곧 이어서 그렇게 펀더멘탈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3분기 미국 경제 확정치가 되겠습니다. 예. 확정치가 잠정치 2.8에서 3.1로 높게 나왔었고요. 무엇보다 오늘 그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이 경기 선행과 그다음에 동행과 후행 지수가 예. 10월 달에는 좀 다소 주춤했어요. 그런데 특히 경기 선행 지수가 다소 주춤했었는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나왔던 것이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를 상승세로 끌어올렸다. 사실 어제 낙폭이 1,000포인트 넘었으니까 그렇죠. 오늘 그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그 폭의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미국의 국채가 4.5%는 넘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난 6월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5개월 만에 4.57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그 점도표 파동 때문에 고금리 강달러, 그래서 바이러스 것처럼 High Interest Rate, Strong Dollar에서 HIDS라는 미국의 월가 용어를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름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되는 모습인데요. 자, 강달러, N달러 환율이 157엔대 갔습니다. 그리고 원달러도 어제 1,450원대 넘죠. 그래서 고금리 강달러의 파동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점도표 파동으로 급락했던 금융 변수가 그래도 다행히는 대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유난히 비트코인이 지금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대부분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도 떨어졌었죠. 그래서 11만 달러 가던 것이 그때그때 바뀌긴 합니다는. 예. 제가 이렇게 방송 원고를 만들 때 새벽 한 3시경 이때가 한 9만 6천 달러대까지 떨어지다가 예, 맞습니다. 조금은 지금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9만 7천 달러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예. 시청자분께서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빌미가 됐던 것이 준비자산, 리저브 에셋으로 예. 트럼프의 비트코인과 비롯한 스테이블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절을 했었죠. 예. 이걸 계기로 해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밸류 문제가 사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요. 예. 자막 앞쪽 부분에 왜 6만 달러일까 하는 것을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막 지금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데 월가에서는 6만 달러일까 할 때 그렇죠. 바로 그 6만 달러는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을 때 그때 시점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월이 거절했으니까 사실 6만 달러 되돌아가느냐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왜 느닷없이 6만 달러냐 그렇죠. 하는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락함에 따라서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코인에 대해서 투자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예.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의 가격 향방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하나는 허리젠탈 문제에서 산업의 발전 동향, 발전 동향. 근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누님 말씀 유틸리티 측면에서
산업이 발전될 것이다. 시장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거에 예.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가격 여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화폐의 기능을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비트코인 코인이 거래 단위는 좀 많이 정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회계 단위도 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항상 가치 저장 문제거든요. 화폐 3대 기능에서. 그렇죠.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2017년 이후에 비트코인이 크게 보면 두 차례 폭락이 있었죠. 예. 그게 바로 2017년과 2021년인데요. 2017년에는 제가 뭐 정부 기관에 이 비트코인 관련된 대책 반원도 했었으니까 잘 기억하는데요. 이때 2만 달러 같은 것이 가치 문제에 흐트러지면서 2,00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홍익코도 기억하시겠습니다. 2021년 그렇죠. 11월 6일인가요? 7일 때 6만 7천 달러 가는 것이 가치 문제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15,000달러를 폭락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요구했던 가치 저장 문제, 이게 이제 준비 자산으로 이 문제가 정면을 거절하다 보니까 11만 달러 가는 것이 지금 9만 6천, 9만 7천 달러. 예. 그러면 6만 달러에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 대목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트럼프 당선자가 비트코인의 이 스테이블 코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파월 회장의 준비 자산 보유 거부로 이 대안이 있느냐가 앞으로 관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안적인 측면에서 얼만큼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 트럼프 이기 때 사실 이것이 중요하냐. 예. 그러면 중요하다면 대안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중치를 얼마큼 드느냐 하는 측면을 대하는데요. 자, 지금 트럼프 집권 2기간 내년 1월 20일부터 출범합니다는 예. 대내 현안을 간단히 좀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 문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예. 전도배 파동도 이뤘던 것도 이 요인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감세라든가 재정 인플레 문제, 그리고 공급망 파동에선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의 공급 측 인플레 문제, 이게 이제 결국은 전도표 사항에 3.4% 있던 것이 3.9% 중립금리를 쭉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의 이제 파동을 일으키는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국가 채무 문제. 오늘도 트럼프가 임시 예산에서 부결한다. 예. 국가 연방부채 한도를 끌어올려야 된다. 아예 폐지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폐지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국가 채무 문제가 굉장히 집권 2기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대중 견제를 통해서 스트롱 아메리카, 강한 미국을 구상하고 예. 이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역시 최종적인 책임은 트럼프보다는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는 베센트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베센트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베센트의 지금 집권 2기의 경제정책 구상은 세 가지 축입니다.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베센트는 파운드화의 약세에서 베팅해서 성공했고 아베의 약세에 베팅해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 자금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베의 세 가지 축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보고요. 그걸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집권 2기의 세 가지 축인데요. 333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률 3%, 그다음에 재정 적자 GDP 대비해서 3% 이내로 축소시켜 그리고 원유 300만 배를 증산해서 지금 공급 측의 물가 상승 요인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미국 입장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 성장률이 3%대, 재정 적자가 그 큰 규모가 재정 적자가 GDP의 3% 이내.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 입장에서 진짜 탄탄하죠. 그렇죠. 탄탄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자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자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쉽지 않고 예. 국가 채무 문제 때 재정 지출도 세게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지금은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는 비트코인의 법정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 예. 그런 입장이니까 자 파월이 전략 준비 자산으로 리저브 에셋을 이게 발언을 하니까 이거 거부하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중요성 정도를 굉장히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중요성을 집착하니까 오프닝 벨에서도 예. 당연히 주식계 시장에 개막하는 오프닝 벨에서는 주식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비트코인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원인이 깔려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파월이 거절했다. 준비 자산을 거절했다. 그러면 대안이 있는 거냐? 대안이 지금부터 시청자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예.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트럼프가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을 견제하려는 수단으로 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같이 대외 현안 예. 중에서 트럼프가 세계 뭐 노벨 평화상도 꿈꾸고 세계 경제 대통령, 지금은 세계 경제 대통령, 세계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전부 뭐 줄서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시바도 그렇고 전부 줄 서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럽의 통합 구상을 세서 세계 지배 구상을 저 트럼프는 그랬었죠. 꿈꾸는 거다. 예. 미국의 국가 대통령이 위대한 국가 대통령을 꿈꾸는 게 아니다.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당선자로서 세계에서 보면 전부 위정자 줄 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지배 구상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세계 지배구상으로서 저 양반이 갖고 있는 이런 개인적 야망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예.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정책 수단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프닝 벨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얘기는 대선 전에 예. 가상업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던 내용과는 좀 다르다. 그때는 대선 자금의 보답 차원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는 당선 이후에는 개인적 야망과 관련돼 있고 대외적인 현안을 해결하는데 대외 대중경제를 통해서 해야지 세계 지배구상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중경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얘기한 측면이 당선 전과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지금 대중경제 수단으로 대외 정책에서는 가장 주력하고 있죠. 그렇죠. 이 문제는 뭐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미국에 대해서는 고관세라든가 아니면 수출 통제 정책, 첨단계 수출 정책도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에서 중국의 지금 대응하는 스타일을 보면 철저히 한무라비 탈레 법칙식으로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가격 조치, 관세 조치는 위안화 약세로, 그다음에 물량 조치,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는 ኳ인티티 물량 조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갈림이라든가 어떤 이런 조치를 해서 철저하게 하죠. 예. 그다음이니까 자, 대중경제에서 수행했던 이런 조치들이 결국 중국에 맞대응하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지배구상을 할 때 패권 다툼에서 이길 때 사실 지금 맞대응하는 거 보면 좀 김이 빠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3의 대안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아. 가상화폐 같은 이런 것을 오픈랩에서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경제 수단으로 사실 이것을 숨은 의도가 작용한 것이 아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들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반격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 아닙니까? 네, 이건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예. 사실 고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위안화 약세, 가격 할증 정책, 가격 할인 정책인데요. 예. 우리 건부장께서 사실 위안화가 어디까지 지금 절하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아마 7.29, 7.30 위안까지 지금 예. 여기까지 맞습니다. 약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관세 정책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수출 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갈림과 같은 hit도리를 수출 통제를 맞대응한다 하면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대중에 대한 첨단 기술은 제3국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는 대체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갈륨과 같은 이런 거는 세계 마켓시어가 90% 이상은 중국이 차지하기 때문에 제3국으로 대체하기는 어렵죠. 예. 그러면 수출 통제를 맞이한다면 누가 불리하겠습니까? 제3국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미국이 불리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소리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프닝 벨에서 대중경제수단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거다. 오프닝 벨에서 즉흥적으로 왜 주식을 개장을 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주식 얘기 안 할까? 왜 이렇게 가상화폐 얘기했던가? 예. 오랜 고민 끝에 굉장히 숨은 의도가 강한 상태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대중경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국가의 공식 가치 부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이라고 표현을 또 해주셨습니다. 전략 비축이 아니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사실 국가 내 공식적으로 경제 수단을 한다면 국가의 법적 공식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뭐 홍행커가 사용하는 수단 가지고 국가의 경제 수단을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 스테이블 코인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문제는 세 가지 방안이 있죠. 예. 하나는 뭐냐? 하나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로 하는 겁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확실하게 특히 이 집권이기 때 경제 실질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매센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소위 디지털 달러는 도입하지 않겠다. 오히려 달러의 위상을 강화해서 미국 경제 위상을 333 전략을 구축하겠다. 그런 예. 입장이죠. 그렇죠. 그 문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된다면 법정화 문제는 뭐가 있을까? 두 가지 방안이 나오는 거죠. 예. 바로 페드가 리저브 에셋, 준비 자산을 하는 것과 있고 다른 한 것은 전략 비축선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걸 좀 시청자 여러분께 구별해서 말드리겠습니다. 전략 자산은 준비 자산은 예. 사실 외환보유고의 보유자산 구성 내역으로 되는 거다. 아. 이 리저브 에셋이라는 표현을 내가 영어 표현으로 가져온 겁니다. 예. 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준비 자산을 갖고 있는 뭐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이건 가지고 사실 그 비트코인을 산다 하면 페드 입장에서는 준비 자산이니까 파월 의장이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법 개정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레드십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뭐냐? 법안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다 하더라도 페드에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법 개정 문제를. 근데 올리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하나 문제가 있죠. 바로 스트레지c 스톡파일 문제. 이 문제는 행정부의 대통령이 이렇게 주관하는 행정부의 서관이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할 경우에 대중국 견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국가 채무 문제 그리고 물가 문제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예. 전략 자산으로 이렇게 된다면 자 여기에 신시아 루미스 법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만 중심으로 해서 자막을 예. 돌려서 좀 간단히 끝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좀 뒤쪽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신시아 루미스 법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100만 개 이상으로 보유하겠다. 예.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생각하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100만 개, 지금 20만 개 정도 되는데요. 끌어올리면 자 달러 가치도 같이 강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트코인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문제 있죠. 하나는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 하는 것이 예. 사실 지금 트럼프 정부 집권 이기의 구상이고요. 달러 가치도 뭐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하지 않도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해외 자금 끌어들여서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트럼프의 333 전략이 물론 이제 원유 이렇게 300만 배에서 물가를 잡는 문제는 배제하고 예. 그 구상이 집권 이기의 양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중 견제, 달러 강세, 브레튼 우즈 시스템 강세, 또 해외 자금 끌어들여 미국의 경제 성장, 또 증시도 좋게. 이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야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비트코인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왜 대중견자수로 비트코인을 얘기했을까 예.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 스트레지c 스톡 파일로 된다고 이렇게 본다면 자 중국 입장에서는 한무라 법칙식으로 기회는 기회, 이해는 이해인데요. 디지털 위안으로 접근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는 달러가 지금 중심통화, 기축통화로 볼 때에 위안화의 기축통화, 중심통화 역할은 정말로 진짜 턱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중경제수단으로 중국 입장에서 한무라비 법정식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중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을 한번 시청자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일베에서 이런 얘기죠. 지금 뭐냐 대선 자금에서 이렇게 보답 차원에서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가격을 올려주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중에 뭐냐
그 트럼프가 갖고 있는 과거의 속성으로 볼 때는 가격이 올려서 나중에 한번 세게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펌프 앤 덤프입니다. 아. 펌프질을 해서 비트코인과 펌프질을 해서 나중에 가서는 뭐 어떻게든 간에 덤프 쳐가지고 나만 이득을 보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예. 여기 이제 이게 펌프 앤 덤프로 그냥 원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파이셜 타임스의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분석했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자 트럼프 석대로 가격을 끌어올려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후려치는 덤핑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2017년 2만 달러에서 2천 달러, 2021년 6만 7천 달러에서 11,000달러지만 이번에는 그런 가능성은 적은 거 아닌가. 그래서 비트코인이 점도표 파동에 의해서 좀 예. 떨어지고는 있지만 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발상에서 리저브 에셋으로 거부 반응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긴 했지만 예. 그러나 과거처럼 이렇게 폭락할 가능성 소위 월가에서 지금 트럼프 발언이 나올 시점 6만 달러까지는 되돌아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지금 관련된 얘기다. 그리고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